자,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임기를 줄여서라도 개헌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본격적인 이슈 파이팅이 되면서 대한민국 정치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승부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이 한마디로 헌재 심판의 전체 쉽게 얘기하면 판때기를 빡 뒤집어 엎은 거죠. 헌재 재판관들이 지금 깜짝 놀랐을 거야 아마. 왜?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임기를 줄이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또는 파면하려면 파면해. 아니 그냥 내 때려치고 갈 거야 그냥.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살려주세요 이러지. 좋아요. 내 임기를 줄일 테니까 대신 직무 복귀 시켜주세요. 내가 들어가서 개헌을 할게요. 임기 후반부에 개헌 작업을 마무리 짓고 저는 사라지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얼마나 떳떳합니까? 말하는 게. 떳떳하지? 이유가 있지, 이유가. 역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주는 게 좋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오늘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반응을 한번 봅시다. 한동훈, 안철수, 오세훈, 홍준표,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뭐 등등등 권성동, 권영세 다 뭐라고 했는지 제가 다 찾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은 이 자들이 진정성이 있는지 립서비스 하는지 어디 판때기 뒤집듯이 아니습니까? 어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쫙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탄핵 찬성했던 자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탄핵 찬성했. 윤석열 대통령을 단두대로 밀어넣었던 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한번 봅시다. 이거 보고 있으면 기가 찹니다 여러분. 이야 어떻게 말이지. 저렇게 말이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을 열었다가 확 옆에 있으면 그냥 꿀로 한 대 딱 주고 싶은 얄미워 아주. 보세요. 한동훈입니다. 나에게 배신자 씌우기. 계엄 단죄 없이 이재명 막을 명분 없다. 사진 안 보여드릴게요. 자꾸 사진 보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분들이 댓글을 쓰셔가지고 제가 한동훈 사진 안 띄우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제목만 띄우겠습니다. 나에게 배신자 씌우기. 계엄 단죄 없이 이재명 막을 명분 없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동훈 씨, 저 아저씨 배신자 맞잖아. 뭘 배신자 씌우게? 배신자 맞잖아. 어? 도둑놈이 집하고 도둑놈 내가 도둑 아닌데요 다 그러지. 배신자 맞는데 무슨 배신자 씌우기야. 배신자 맞아 당신은. 응? 20년 동안 검찰에서 챙겨줘. 김건희 여사가 넥타이 사줘. 라면 끓여줘. 법무부 장관 시켜줘. 비대위원장 시켜줘. 근데 왜 총선은 말아먹었지.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결국 단두대로 밀어넣는 그 배신 땡겼잖아. 배신자네. 한동훈 씨. 배신자인데 왜 배신자 프레임 씌우기라고 막 해명하지? 배신자 맞는데?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탄핵으로 인해 마음 아픈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민다. 놀고 앉아있네. 이 새빨간 거짓말이잖아. 가슴이 그렇게 아프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어야지. 윤석열 대통령 죽으라고 단두대에 밀었잖아. 그래놓고 와서 뭐 지금 뭐 탄핵으로 인해 마음 아픈 분들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민다고? 그러면 1월달에 그 추울 때 한남동 관저 앞에 집회 한번 나온 적 있어? 1월 15일날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되어서 잡혀갈 때 그 앞에 나왔어? 한동훈? 뭔 헛소리하고 앉아있어. 당과 보수, 대한민국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판단했지만 매우 고통스러웠다. 비판은 감당하겠다. 뭘 비판은 감당해. 그냥 사라져. 정치권에서. 배신자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배신해서 박근혜 대통령 죽으라고 했던 그 62명 지금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힘씁니까? 힘 못 쓰잖아요. 국민들은 안다고요. 국민들은. 배지는 안 달았지만 국민들은 안다고요. 광장에 나와 있는 국민들은 안다고요. 이것들이 어디 거짓말하고 앉아있어. 사라져 그냥. 뭔 정치야. 오늘 뭐 책 내고 뭐 책 그 팔리겠어 그거? 누가 보겠어 그 책을. 돌았으면 배신하고 말이야. 그것도 그냥 배신이 아니지. 20년 동안 자기의 좋은 사회 경력 다 만들어줬던 형님 같은 분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 옆에 형수 같은 사람이 김건희 여사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어디 단두대를 집어넣고 말이야. 이제 와서 뭐 탄핵으로 인해 마음 아픈 분들 생각하면 가슴이 저민다고? 가슴이 있긴 있나? 응? 사라져 그냥 사라져.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이 자행한 폭거들로 인해 대통령이 느꼈을 좌절감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 뭘 공감해? 지난번 보니까 이재명이하고 만나서 악수하면서 쫙 웃고 이러더니 민주당의 자행은 포크들 좋아하고 앉아있네. 윤석열 대통령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처럼 파면되면 대선 나와가지고 이재명하고 한번 붙어볼라 한 거 아니야? 한 사람은 범죄자, 한 사람은 뭐 정의로운 검사 이런 컨셉으로 대통령 권력 먹으려고 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단두대로 밀어버린 거 아니냐고. 누가 모를 줄 알아? 또 이럽니다. 이 모든 문제는 정치와 사법 시스템으로 풀어야 할 일들. 시스템 좋아하시네. 시스템 이야기하지 말고 당신 이야기를 하라고. 배신의 정치. 법무부 장관 출신 여당 대표가 자신의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 상황을 바로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또 자기 자랑하고 앉아있네. 뻑하면 자기 자랑이야. 좀 진중하게 교만 부리지 말고 거만 떨지 말고 좀 진중하게 행동을 하라고. 뭐 이제 뭐 그렇게 진중하게 행동할 필요도 없어. 정치계에서 사라져 그냥. 배신자 정치. 배신자야 결국은 너는. 나에게 배신자 씌우기. 배신자 씌우기는 한동훈은 배신자지 뭐. 배신자 정치 아닙니까? 안철수 한번 볼까요? 이번엔 또 안철수. 안철수는 탄핵 찬성표 던진 사람입니다. 1차 투표, 2차 투표 전부 다. 1차 투표 때는 국회 당론과 배치되었는데 당론으로는 그 본회의장이 좀 철수한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다 나갔어요. 안철수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응? 뭐 조경태는 투표는 안 했지만은 탄핵 찬성되면 투표는 안 했잖아요. 안철수 투표까지 했어요. 안철수 지금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 헌재 결정 승복 안 밝혀. 화해 메시지도 없어. 통합 메시지를 기대했으나 없었다. 무슨 통합 메시지야 통합 메시지는. 탄핵 과정에 여러 가지 노정됐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뭐 한마디라도 했어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헌법재판소법을 어긴다든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오동우이가 영장을 청구했다든지 수사를 지휘했다든지 체포를 주도했다든지 거기에 우리법 연구의 이순영 등등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등등이 이런 장난질을 치고 있다는 그럼 한마디라도 했어요? 안철수는? 안 했잖아. 근데 와서 뭐 이제 와서 뭔 소리야 이게 지금. 헌재 결정 승복 안 밝혀. 헌재에서 무슨 결정이 나든지 간에 승복해야 된다 이 소리요? 그러면 아주 그 무도하게 잘못된 결정을 해도 가면 그거 다 받아들여야 돼? 안철수는 제가 전에 우스갯소리 이런 말 했지만은 아버지 요새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간첩이 있거든. 민노총 간첩단.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라고. 알고 안철수 씨는. 아 실망입니다. 한동훈, 안철수, 오세훈 한번 봅시다. 오세훈 뭐라고 했는지. 오세훈이 오늘자 기사입니다. 이거 다 오늘자 기사입니다. 여러분. 윤 대통령 최후 진술 마음 아팠지만 비상계엄은 무리수였다. 마음이 왜 아팠을까? 이분은 마음이 왜 아팠을까? 여기 보시면 이것도 희한한 게요.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조중동이 아직 씻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오마이뉴스에 났습니다. 좌파 매체. 아주 급진 좌파 매체 오마이뉴스에. 그러면서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든 화합 분위기로 가야 된다. 이 사람은 되게 화합 좋아하네. 화합을 좋아해.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우리 화합해야 됩니다. 중도 확장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자들의 특성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저 오세훈 시장 사실 쉽게 이야기하면 비상계엄 반대하고 뭐 탄핵에 찬성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의 발언들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그죠? 오늘 뭐 어떤 이야기 했는가 한번 볼까요? 연합뉴스 TV와의 인터뷰. 오 시장은 공감되는 부분도 꽤 있고 마음이 아팠다. 다만 대통령이 선택한 수단은 무리수로 국민들이 많이 놀라셨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합뉴스 TV와의 인터뷰에서 최후 진술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더라.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탄핵 반복 국면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무력감을 느꼈던 것 같다. 요 이야기까지 하면서 또 자기 이야기합니다. 여기 또 자기 자랑 잘해요. 본인이 시장직을 내려놓았던 2011년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무산 당시를 거론했다. 당시 서울시 의회가 여소야대 구도라 윤 대통령이 느꼈을 감정을 비슷하게 경험했다는 것. 당시 야당이 하고 싶은 일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제 철학과 다른 일을
조례로 만들어 강요하고 꼭 필요한 예산도 다 깎였다. 결국 그 무력감, 내가 식물시장이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사태에 이르게 된 원인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무상급식 그 투표 그것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박원순이가 서울시장 되면서 수도 서울이 좌파들에게 넘어갔잖아. 거기도 오세훈 책임졌어요, 정치적 책임. 안철수가 나와가지고 제가 양보합니다 하고 수염 덥수룩하게 길 어디 완전히 산골에 어디 할배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박원순이가 나타나서 결국 서울시장 먹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서울시가 좌파들이 서울시 혈세를 뜯어먹는 구조를 만드는 그런 부작용을 만든 정치적 책임을 안 져요, 오세훈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불과 석 달 사이에 말 바꾸는 거 보세요, 완전히. 한동훈, 안철수, 오세훈 말 바꾸는 거 보세요. 근데 지금 오늘 속보가 하나 떠 있는데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받는 후원자가 압수수색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보냈습니다, 사람. 중앙지검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인 김씨, 누구죠? 김장원인가 3천만 원가량을 대납해 의혹받아 지금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홍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탄핵 기각될 것으로 예상.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한다. 진정성을 보였다. 자, 무슨 소리냐?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라고 하시나? 한번 들어봅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 반대했습니다. 아시죠?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리가요, 이런 결정적인 시기에는 정리를 잘 해놔야 됩니다. 자, 탄핵 찬성한 자치단체장, 탄핵 찬성한 정치인들, 우리가 다 알죠? 자, 안철수 찬성했습니다. 조경태 찬성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울산 남구갑이 김상욱이 찬성했습니다. 한동훈이는 아예 단두대에 밀어 넣었습니다. 단두대, 대통령을. 또 그 위에 많죠. 인천시장 유정복도 처음에, 탄핵 찬성한다 그랬죠. 또 충북도지사, 충남도지사 다 멘트가 처음에는 그랬다고요. 지지율이 오르니까, 이거 큰일 났네.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김문수 장관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 반대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제가 오늘 검색을 해보니 김문수 장관은 지금 아무 말이 없어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그 진술에 대해서 공식 발언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거 왜 이런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자,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 뭐라고 하느냐.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정성이 엿보였고 탄핵 기각이 될 수 있는 최종 진술로 보인다. 오늘 윤통의 최종 진술을 들어보니 비상계엄의 막전막후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복귀하면 외교 국방에만 전념하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겠다는 진술을 두고 홍 시장은 지난해 8월 자기에게 한 말과 같았다. 임기 단축하고 87년 체제를 청산하기 위해 개헌과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말씀도 진정성이 엿보였다.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번 계엄은 불법을 아니나 부적절했다는 제 생각과 뜻이 일치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앞으로 어느 정파와도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말씀도 뒤늦었지만 진정성이 보였다. 일단 홍 시장은 일단 윤 대통령의 어제 그 최후 진술을 진정성 이 한 단어로 일단은 평가하고 있네요. 진정성 있다. 원래 사람들이 정치는 말로 하는 허업이라고 고 김종필 총재가 말씀하셨는데 말을 한마디 해도 좀 믿을 만하게 해야 되죠. 진정성 있게. 저 친구는 말만 하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저거 사기야 저거 완전 구라쳐.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 세계에서 그냥 매장돼 버리는 거죠. 한마디를 해도 진정성 있게 하면은 신뢰가 가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임기 단축합니다. 직무복귀 시켜주세요. 직무복귀 시켜달라 이 소리 아닙니까? 임기 단축하겠습니다. 2년 임기 남아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예상해요. 내년 지방선거 있잖아요. 2026년도에 지방선거 때 그럼 대통령 선거 얹혀서 같이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임기 단축할 때니까 직무복귀 시켜주시고 제가 가면은 마지막 남은 시간을 정리하면서 87년 체제를 정리하고 제7공화국을 열겠습니다. 이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시는 거죠.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당내에서는 어떻게 또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김문수 장관이 지금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김문수 장관의 발언이 나오면 제가 오늘 저녁 방송에서 반영을 해드릴게요. 권영세 뭐라고 하느냐. 권영세
권영세 뭐라고 합니까?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과업으로 개헌을 통해 정치 시스템을 고치려 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서 최후 변론에 담은 것 같아. 대통령으로서 그런 내용을 말한 건 옳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본인이 진정성을 갖고 했다고 평가한다. 권영세도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하네요. 성일종, EU 여하를 떠나 국가 대개조의 방향을 제시한 것은 큰 진전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을 통한 국가 대개조, 국가 대개조 가자 이런 말이고. 그 다음 나경원 의원은 정치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점에서 상당히 공감한다. 개헌 과정 등을 보면 설사 헌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분 판사 출신이니까 잘 아시고. 윤상현 의원은 뭐라고 했느냐. 페북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편법으로 청구된 요건 미달 심판이고 헌재 위법성이 드러난 부적법한 심판, 미진한 심판 이라면서 각하를 촉구했어. 또 박수영 의원 부산시당 위원장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서 헌재, 공수처, 검찰 등이 보여준 행태는 선출된 권력도 아니면서 그들의 정당성의 근원인 적법 절차와 합법성조차 지키지 않았다. 혁명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뭐 비주류도 아닙니다. 김상욱 파면 결정이 당연하다. 자, 민주당 가라. 김상욱이는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 김용태 헌재 결과에 따라 승복 또는 분열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국민 통합 메시지가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오세훈 제가 이야기했고요. 자, 또 있습니다. 권성동 권영세 이야기했고, 권성동은 뭐라고 하느냐. 전날 윤 대통령 최종 진술 직후 기자들을 만나서 진솔한 대국민 사과다. 진정성 있다. 진솔하다.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본인의 고뇌가 진솔하게 나타났다. 그간 심리 과정에서 불공정성과 편판성이 드러났는데 최종 결론에서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 공정하고 현명한 법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당내 중진인 김기현 의원은 뭐라고 하느냐. 국가 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낌과 동시에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한 견제 방법이 없는 현행 헌법의 치명적 결함에 마음이 무거웠다. 대통령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주당에 의한 29번의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에 가로막힐 때마다 느낀 한계, 그리고 하이브리드 연성 전쟁 시대에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에 대한 절박함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졌다. 공감한다 이 소리죠. 나경원 이런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탄핵을 찬성했던 한동훈, 안철수, 또 탄핵 찬성을 하지만 비상계엄의 어떤 부당성을 좀 강조했던 오세훈은, 한동훈이는 자기를 배신자로 프레임 씌우지 마세요. 웃기고 있네. 배신자야 한동훈은. 안철수 승복하라. 뭘 승복해 승복하기는. 그리고 헌재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도 않고, 오세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완전히 간복이죠, 간복이. 그 밖에 홍준표, 김문수 장관 멘트가 나와야 되는데, 홍준표, 김문수, 김기현, 나경원, 성일종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야 진정성이 있다, 진솔한 느낌이 난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관저에 찾아왔던 1월 15일 날 새벽에 찾아왔던 30여 명의 국힘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 뒤에 헌법재판소에 항의하러 갔던 40여 명의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개헌 작업이 이루어지면 또 열심히 뛰어줄 사람들입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어차피 민주당이나 저쪽은 다 파면시키라고 나올 거니까. 이런 어떤 반응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어디다가 배신의 정치해놓고 와서 이제 와서 무슨 배신자 프레임 씌우지 말라고 헛소리라고 앉아있고, 나 도둑 아니에요. 저 강도 아니에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사고 쳐놓고, 나 배신자 아니에요. 무슨 배신자가 아니야. 배신자지.